자,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3급 해서 소방계획 수립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장 화재 대응 및 피난 봅니다. 자, 화재 대응 봅니다. 자, 별 4개 중요합니다. 1, 2, 3급 화재 대응.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니다. 먼저 전파, 신고, 자, 소화, 피난, 집결. 자, 이렇게 책에 지금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파하고 불이야 하고 소리 질러야 되겠죠.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119 신고해야 되겠죠. 신고할 때 신고 사항이 있죠. 어떤 겁니까? 불이 난 사실, 현재 위치, 건물 주소나 명칭 돼야 되겠죠. 화재 진행 상황. 자, 그 다음에 피해 현황. 이런 것들 여기 자 제가 1, 2, 3, 4 딱 적어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화재 신고할 때 자 어떤 사실들을 알려야 되는지, 자 그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오는 적이 있었어요. 불이 난 사실, 현재 위치, 화재 진행 상황, 피해 현황. 자, 신고 시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전파, 신고, 비상방송 있죠. 3번 비상방송 있습니다. 비상방송. 그 다음에 4번이 뭐냐? 대원 소집. 자, 5번 관계기관 통보. 제가 왜 이거를 이게 3, 4, 5는 이걸 빼놨냐면요. 이걸 별도로 이렇게 위에다가 따로 해놨냐면, 자, 다른 데에서는 이거를 생략을 하고, 자, 전파, 신고, 소화, 피난, 집결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참조하시라고. 자, 여기에서는 지금 전파, 신고, 비상방송, 대원 소집, 관계기관 통보. 지금 이거는 뭐예요? 지금 자위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원 소집하고요. 자, 이런 비상방송, 관계기관 통보 이런 거 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3, 4, 5에. 그 다음에 소화하고 피난하고 집결하고. 자, 이게 그러면은 왜 뭐 화재가 났는데 이런 비상방송 하냐, 대원 소집하고 관계기관 통보까지. 이건 나중에 하고 빨리 뭐 좀 소화부터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죠? 자위소방대가 구성이 돼 있으면 자기 팀의 그 임무가 있잖아요. 그 임무대로 하기 때문에 자, 신고도 119 신고하고요. 하는 팀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해요. 초기 소화팀은 바로 그냥 소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1, 2, 3, 4 뭐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 것 같지만, 자, 실은, 자, 일사불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전파만 하고, 자, 그다음부터는 화재 신고, 비상방송 이런 거는 일사불란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관계기관 통보, 소화, 피난, 집결.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워요? 전신비대관 소피집. 자, 이거 전신비대관 소피집.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놨을까요? 자, 외우시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중요하니까. 전신비대관 소피집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파했고요. 화재신고 이거 말씀드렸고요. 비상방송. 이제 확성기나 뭐 안에 비상방송 설비가 있죠. 그 설비로 인해서 계속 연동이 돼서 멘트가 나갈 겁니다. 빨리 화재가 났으니 피난하라고. 자, 밖으로 대피하라고 뭐 이런 나갈 거고요. 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대원 소집 임무 부여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앞으로 자, 못 가죠. 그러면 자, 별 4개 1, 2, 3급 대원 소집 및 임무 부여. 말씀드렸잖아요. 자위소방대가 구성됐기 때문에 자, 소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주의 통제팀, 초기소와 응급. 제가
비초응방피인데 이 지유통제가 없었더랬잖아요. 그래서 비초가 아니고 비지초응방피 이렇게 또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지유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걸 비초응방피를 비지초응방피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는 없는데 책에 있어요. 지금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도 제가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관계기관의 통보 연락. 자, 그러면은 관계기관이니까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자위소방 조직상 담당 대원은 비상연락 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 업체 등에게 화재 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 준비를 지시한다. 자, 관계기관 통보 연락. 그 다음에 초기소화. 초기소화 아까 말씀드렸죠. 초기소화. 자, 여기에서 제가 시험이 나왔는데 저는 틀렸어요. 그런데 이거 자 중요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저는 이걸 여기 이 큰 타이틀만 외웠더랬는데요. 이 내용에서 이걸 물어봤어요. 하원의 종류, 화세의 크기, 피난 경로 확보. 자, 이거를 세 개를 넣고요. 아닌 걸 하나를 썩 집어넣어 가지고 자, 초기 소화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거,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치 아니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화원의 종류, 화세 크기, 피난 경로 확보 외에 하나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했는데 애매한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빨간 글씨에다가 자 녹색으로 이렇게 칠해 놨습니다. 그 중요합니다. 자, 초기 소화에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뭐예요? 화원의 종류, 자, 화세의 크기. 자, 불이 지금 어떻게, 지금 화세가 어떻게 불이 지금, 뭐예요? 확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화원의 종류. 이게 뭐, 기름에서 불이 났습니까? 뭐, 일반 A급 화재입니까? 뭐, 화원의 종류가 있겠죠? 자, 피난 경로 확보. 이게 이제 중요해요. 초기 소화를 하더라도, 자, 이게 뭐가, 초기 소화에 실패를 했을 경우를 자, 미리 머릿속에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소화를 실패하면은 어떻게 피난을 어떤 루트로 해야 되겠다는 거를 머릿속에 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초기 소화에 실패하면은 그 경로를 따라서 피난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피난 경로 확보 때문에 제가 틀렸는데요. 화원의 종류, 화세 크기, 피난 경로 확보를 고려해야 돼요. 자, 그래서 초기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몇 번 강조했습니다, 이거. 자, 아래 봅니다. 자, 피난 시, 자, 행동이 있어요. 일반적인 화재 피난 시, 일반적인 피난 행동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계단을 이용해 5개로 대피합니다. 계단을 이용해서. 그런데 엘리베이터로 가능한 경우는 뭐냐면, 자, 규모가 큰 건물에는 자, 비상용 승강기도 있고요. 피난용 승강기도 있어요. 피난용 승강기. 이거는 이용하면 됩니다. 피난용은 별도로 있어요. 자, 이거는 왜 다르냐면요. 피난용은 화재 나면 정전이 잇따르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거기서 질식사 하니까 자, 그거를 대비해서 피난용 승강기는 별도의 전원을 쓰고요. 거기 화재가 났을 시에 자, 연기의 확산이나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자, 그런 거를 자,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자,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거는 가능해요. 자, 비상용 승강기는 뭐예요? 저기 소방관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용하면 안 되고 피난용 승강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반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 금지입니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는 어쩔 수 없던 옥상으로 대피하면 되겠고요. 자, 옥상으로 대피한다고 해서 이게 피난 안전구역은 아니죠. 피난 안전구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피난층인데, 자, 그 피난층이, 자,
만약에 40층이라고 하면 40층 아파트라고 하면은 뭐예요? 중간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개층이라겠죠. 그럼 중간층은 20층이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5개층이니까 15층에서 25층 사이에 피난층을 하나 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피난 안전 구역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럼 피난 안전 구역으로 대피하면 되겠고, 자, 어쩔 수 그런 게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10분, 20분. 자, 물론 뭐 밑에 층에서 불이 빨리 소화되면 좋겠지만, 자, 위층까지 이렇게 올 때는 안전한 곳은 아니다. 자,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에는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 있어요. 경량 칸막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석고보드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냥 주먹으로 꽝 치거나 발로 치면은 툭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 세대로 바로 붙어 있는 옆 세대죠. 바로 붙어 있는 옆 세대로 그 경량 칸막이를 통해서 자, 옆 세대로 대피할 수가 있어요. 건너갈 수가 있어요. 이걸 잘 모르잖아요. 이걸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파트에 있으면 옆 세대 붙어 있는 옆 세대로 건너갈 수가 있어요. 자, 방해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베란다 쪽에 보면 손으로 똑똑똑 두들겨 보면 그냥 안에 비어있는 소리가 납니다. 통통통 비어있는 소리가 나요. 거기를 발로 톡 차면은 터집니다. 그럼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크기로 뚫어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쉽게 뚫리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경량 칸막이를 통해서 옆 세대로 자, 대피하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계속 이어. 자, 별 3개 1, 2, 3급 이어서 합니다. 유도등 유도 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당연한 거죠. 유도등은 20m마다 유도 표지는 15m 이내에 자, 설치를 하라고 했고요. 연기 발생 시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자, 몸의 높이를 얼마까지 낮춰야 되냐면 최대한 30에서 60cm 정도 낮춰줘야 돼요. 뭐 이거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는 건데요. 최대한 자, 앉은 자세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고개는 낮춰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건물에 화재가 나면 복도라든가 뭐예요? 계단실에 자, 이때 뭐예요? 중성점이라고 있었죠. 중성대가 자, 복도를 내가 걸어갑니다. 그러면 중성대가 그 위치하는 위쪽에는 중성대 위쪽에는 연기가 계속 유동을 하고요. 중성대 아래쪽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방향은 서로 다릅니다. 신선한 공기는 입구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자, 위에 있는 연기는 자, 출입구 쪽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은 반대죠. 그런데 자, 아래쪽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성대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자, 몸을 자, 낮춰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책에는 30cm에서 60cm 정도로 낮추어라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출입문을 열기 전 손잡이가 뜨거우면 그 문은 열면 안 돼요. 이미 안에 화재가 지금 진행이 돼서 지금 손잡이가 철제 손잡이죠. 이게 지금 엄청 뜨겁잖아요. 그러면 안에는 지금 굉장히 지금 화재가 지금 뭡니까? 심하게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열면 바로 연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자, 백도어에 있었죠? 백도어.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열면 안 돼요. 자, 손잡이가 뜨거우면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고요. 자,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요. 연기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 경우 벽면을 손으로 짚고 이동합니다. 자, 앞이 안 보이니까 자, 입은 가렸겠죠. 항상 아까 수건으로 젖은 수건으로 자, 입을 막고 자, 코와 입을 막고 지금 나가는데 한 손으로는 벽면을 손으로 잡고 이동하면 안전합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요. 가까운 계단을 통해 지상층으로 피난. 자, 가까운 계단 최대한
빠른 계단을 통해서 지상층으로 가거나, 자, 이게 있어요. 모든 층에는 두 개의 방향의 계단이 있어요. 건물에 원래 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들어가면, 자, 한쪽 층에, 한쪽 방향에 계단에 그쪽으로 탈출을 못하면은 다른 방향으로 가면 돼요. 다른 방향으로. 자, 이거 중요합니다. 모든 층에는 두 개 방향의 계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층으로 피난하고 만약에 못 갈 때는 뭐예요? 안전구역 피난층으로 가도 됩니다. 자, 피난 실패 시 행동 요령.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면 돼요. 일단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밀폐를 하고요. 자, 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을 해야 되겠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밀폐를 하고 내부 물건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리면 되겠어요. 자, 일반적 피난 계획 수립입니다. 자, 피난 계획 수립을 해야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안에 장애자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피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자, 사전 피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대상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피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된다. 자, 해당 건물 특성에 맞는 피난 계획 수립, 평상시 해놨죠. 지금 소방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자, 수립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피난 계획에 따라 각 층 및 구역별 피난 경로가 파악되면 피난 안내도를 작성하여 부착하도록. 그래서 피난 이 안내도는, 자, 화재가 어디가 나면 어디에 실은 어디로 피난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피난한다는 그 피난 경로가 적힌 그 안내도를, 자, 수시로 붙여야 돼요. 수시로. 한번 붙여놓고 5년 10년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상황에 맞게 수시로 고쳐가지고, 자, 비치를 해야 됩니다. 항상 게시를 해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 화재가 나면 어디로 대피하고 안전구역은 어디고 또 뭐예요? 또, 자, 1층으로 나가는 것. 자, A 루트, B 루트, 방향이 두 군데 있다고 그래서 계단이.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 경로를 해가지고 게시를 해놔야 됩니다. 자, 사전 피난 준비가 되겠고요. 두 번째, 피난 개시 명령. 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자위소방 조직상 피난 관련 대원은 해당 건물의 경보 방식을 기준으로 피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자, 경보 방식이 있죠. 경보 방식. 자, 기준으로 피난 방식을 결정해요. 자, 그거 중요하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피난 경보 및 비상방송 설비를 통해 피난 개시 명령을 내리고 조기 피난을 독려한다. 빨리 피난하라고 방송으로 멘트가 계속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피난 사전에 준비했으면 이제 화재가 났으면 개시 명령을 해야 되겠죠. 피난하라고. 근데 이거 방송으로도 할 수 있고 마이크로도 할 수 있고요. 자, 대상문의 경보 방식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피난 유도. 이 피난 유도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자, 빨간 글씨죠. 화재 시 대상물의 제실자 및 방문자를 안전구역, 자, 집결지로 피난을 유도하고요. 계단 등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실자 및 방문자들을 분산하여 피난을 유도한다. 양방향 피난 경로 중 폐쇄 또는 접근이 불가능한 경로가 있는 경우는 대체 경로를 활용한다. 자, 양방향 피난 경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피난 유도 시 피난자의 패닉 방지를 위한 심리적 안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자, 피난을 해야 됩니다.
심리적 안정이 중요해요. 물론 실제로 화재가 나면 그게 어렵겠지만 그렇게 최대한 안정적인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심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피난 안전구역의 활용법입니다. 활용. 자, 피난 안전구역의 활용. 피난층 봅니다. 자, 준초고층 시 중간층 플러스 마이너스 5개층이라고 말씀드렸고, 준초고층이 뭐예요? 30층에서 49층이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방금 아까 말씀드렸죠. 자, 중간층에 플러스 마이너스 5개층. 초고층은요. 초고층은 30층마다 한 개층을 피난층을 두게 되어 있어요. 자, 50층 이상은 30층에 하나, 60층에 하나, 90층에 하나 이렇게 자, 한 층마다 한 층만 했다. 30층마다 한 개의 피난층을 두어야 돼요. 자, 봅니다. 1번. 피난 안전구역이 설치된 대상물의 담당 대원은 피난 유도 시 피난 안전구역을 활용할 수 있다. 바로 이거죠. 피난층이 피난 안전구역이에요. 자, 활용할 수 있고요. 피난 안전구역으로 피난 요구자를 1차 대피하고 피난 및 구조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피난을 유도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피난 안전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구급 장비 등을 활용해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피난 안전구역에 가면요. 즉, 피난층에 가면은 자, 이런 여러 가지 구급 장비라든가 AED 있죠. 자, 인공 뭡니까? 심장 충격기 있었잖아요. AED 같은 거 이런 거 다 갖춰져 있고요. 자, 이런 걸 활용해서 자, 하고요. 그러면 피난 안전구역에 가면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피난 일단 안전구역에 가면은 자, 거기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집결합니다. 피난 요구자를 사전에 지정된 집결 장소로 최종 유도합니다. 자, 지상에 내려가면 어디로 집결해라. 뭐 바로 뒤에 학교가 있으면 학교 운동장으로 집결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피난을 완료한 제실자 등이 다시 대상물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한 번 나온 사람이 뭐 중요한 거 두고 나왔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결지에 집결한 인원에 대해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요. 자, 집결 장소에 습득한 화재 및 피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대장 및 소방기관에 통보하면 되겠어요. 자, 자, 여기 또 중요합니다. 여기. 자, 여기만 봅니다. 일반 원칙 보고요. 자, 피난, 여기, 요령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다음 페이지까지. 자, 여기 일반 원칙이요. 제약자죠. 뭡니까?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의 피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제약자 피난 계획이에요. 자, 일반 원칙. 제약자의 재배치 또는 수직 피난 등 화재 상황에 적합한 피난 전략을 고려해서 시행하고요. 피난 유도 시 제약자를 우선 피난 대상으로 지정하여 피난을 유도하고 보조를 요청하도록 하고요. 제약자의 피난을 위해 사전에 지정된 피난 보조자를 배치하거나 현장에서 피난 보조자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사전에 그러니까 지정된 피난 보조자가 있고 현장에서 바로 피난 보조자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아래 봅니다. 아래.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피난 보조 요령 등 숙지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 피난 유도 방법을 보겠습니다. 별 3개 1, 2, 3급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소방 안전 교육 및 훈련할 때에 장애인 및 노약자는 물론 건물 내 신입 직원이 있으면 오리엔테이션부터 자, 대피 및 대피 유도 방법 숙지시키고요. 자, 효과적인 피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했는데 효과적인 피난 시스템 구축이 뭐냐? 자, 이거 봅니다. 이거 빨간 것이죠. 자위소방대 조직에 의한 화재 초기 대피 시스템 구축해야 되고요.
자, 자위소방대 조직에 의해서요. 소방, 경찰 등 재난 관련 관사와의 협조체제 구축하고요. 소방안전관리자와 재난 관련 기관과의 평소 토의, 전거주자, 전 제실자죠. 참여하는 합동훈련이 효과적이다. 효과적인 피난 시스템 구축. 자, 아닌 거, 자, 해가지고 이거 3개 넣고 하나 다른 거 넣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 중요합니다. 장애 유형별 피난 보조가 있는데요. 이 A씨가, 자,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봅니다. 자, 장애인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이 성결이며 파악 시 장애인의 인격을 고려해서 업신여기는 말투나 명령조, 반말 삼가야 됩니다. 자, 계단의 한쪽은 장애인, 노약자, 피난보조자, 구조대가 사용토록 미리 훈련을 통해 숙지시키고 가급적이면 장애인 및 노약자가 요구하는 편안한 자세로 피난을 보조해야 돼요. 자, 편안한 자세로. 자, 먼저 지체장애인 봅니다. 지체장애인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이 1조예요. 2인 이상이 1조입니다. 2명이 한 조가 돼서 피난을 보조해야 돼요. 따라서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하며 계단 및 경사로에서 균형에 주의를 요한다. 자,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소아장애인의 몸무게가 보조자에 비해 가벼울 때. 자, 소아 및 장애인의 몸무게가 보조자에 비해 가벼울 때는 장애 정도에 따른 업거나 한 손은 다리를, 다른 한 손은 등을 받치고 안아서 이동하면 되겠고요. 자, 업거나 안아서 이동하라는 게 가벼우면. 장애인의 몸무게가 보조자에 비해 비슷하거나 무거울 때는 앉은 자세에서 장애인 옆에 위치하여 팔을 어깨에 걸쳐, 자, 장애인의 팔을, 자, 보조자의 어깨에다 걸쳐 가지고 장애인이 보조자의 기대에서 갈 수 있도록. 자, 2인이라고 그랬잖아요. 2인이 장애인 등 뒤로 팔목을 붙잡고 다른 한 손은 무릎 뒤쪽으로 하여 손을 잡은 후 서로 기대어 장애인을 고정시키고 셋을 센 후 일어나, 하나 둘 셋 하고 일어나서, 자, 대피하면 되겠어요. 여건에 따라 들것이나 담요의 활용도 효과적입니다. 자, 휠체어 사용자 봅니다. 별 3개 1, 2, 3급이에요. 평지보다 계단에서 주의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조할수록 상대적으로 쉬운 대피가 가능하다. 휠체어이기 때문에 휠체어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게 혼자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계단 같은 데 이제 문제잖아요. 일반 휠체어 뒤쪽으로 기울여 손잡이를 잡고 뒷바퀴보다 한 계단 아래에서 무게 중심을 잡고 이동한다. 자, 한 계단 아래에서 무게 중심을 잡고, 자, 이동하면 되고요. 자, 2인이 보조시 다른 1인은 장애인을 마주보며 손잡이를 잡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하면 되겠고요. 자, 저운동 휠체어. 저운동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계단 이동 시는 일반 휠체어와 동일한 요령으로 보조할 수 있으나 무거워 많은 인원과 공간이 필요하므로 전원을 끈 후 업거나 안아서 피난을 보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전동 휠체어는 업거나 안아서 피난을 보조하는 것이 좋고, 일반 휠체어는, 자, 뒤쪽으로 기울여 가지고 손잡이를 잡고, 자, 한 계단 아래 먼저 내려와서 무게 중심을 잡고 내려오면 되겠어요. 청각장애인. 자, 청각장애인입니다. 자, 못 들으신 분들, 시각장애인이 아니고요. 시각적인 전달 위에 이제 잘 보이니까요. 표정이나 제스처를 씁니다. 자, 사용하고 조명 있죠. 조명. 손전등이나 전등을 적극 활용하여서 또 뭐예요? 메모를 해가지고, 자, 메모를 해서 그렇게, 자, 피난을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자, 앞을 못 보시는 시각장애인.
평상시와 같이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난하도록 하고요. 피난 보조자는 팔과 어깨에 살며시 기대도록 하여 안내하며 계단, 장애물 등을 미리 알려주고요. 자, 미리 알려주는데, 자, 1m 전방. 자, 이렇게 조금, 자, 구체적으로. 자, 1m 전방에, 자, 우측으로, 뭐 이런 식으로. 피난, 유도시, 여기저기 애매한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자, 표현보다는 전방 1m. 자, 왼쪽 2m와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요. 여러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는 서로 손을 잡고 질서 있게 피난하도록 한다. 자, 이런 얘기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지적장애인 법입니다. 이거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죠. 지적장애인이니까요. 차분하고 느린 어조예요. 빠르고 확실한 어조가 아니에요. 차분하고 느린 어조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확실하고 빠르고 뭐 정확한 어조가 아니고요.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도와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특히 인격을 고려해서 친절한 말투를 사용해야 돼요.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자, 차분하고 느린 어조 기억하세요. 노약자 봅니다. 장애인에 준하여 피난 보조를 실시하고요.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해요. 지병을. 자, 무슨 뭐 병이 있다고 지병을 자 해서 옷에다 붙이든가 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또 임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임신부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인솔자나 보조자 어린이 후 성장이 빠른 1인 기타는 장애 정도가 적은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 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보조자가 부족하면 자, 어린이 경우에 성장이 빠른 자, 그런 어린이나 또 장애자가 장애 정도가 적은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보다 자, 다른 사람들 같이 이렇게 손잡고 일렬로 자, 줄 서서 피난해라 하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환자 및 임산부는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식을 부착한다고 했죠. 자, 이것도 환자나 임산부는 표식하고요. 또 나이 묵은 어르신 지병이 있으면 또 그 지병을 표시하고요. 자, 특히 병원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른 의료진의 피난 보존 능력에 따라 인명피해 규모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소방교육 및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기적인 소방교육 및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 위에 하고 전 페이지에서 했던 이거 장애인의 피난 유도 자, 보조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자, 빨간 글씨로 다 해놨어요. 자, 다음 봅니다. 별 3개 1, 2, 3과 피난. 첫 번째, 피난 경보를 듣는 즉시 피난을 해야 되고요. 유도등, 유도 표지 및 피난 유도선을 따라 비상구로 이동하면 되겠죠. 피난 유도선은 뭐예요? 자, 병원 같은 데 가면 이게 많이 있죠. 바닥에 라인을 그려놨죠. 라인을 쭉. 녹색이면 녹색, 그 녹색을 따라가면은 어디요? 출입구가 나온다. 그러면 녹색만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피난 유도선이에요. 자, 따라 비상구로 이동하면 되겠고요. 가까운 계단을 통해 지상층으로 피난하면 되겠고요. 모든 층에는 2개 방향의 계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모든 층에는 2개 방향의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에도 2개 방향의 계단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연기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경우 벽면을 손으로 잡고 이동한다. 유독가스 발생 시 최대한 자세를 낮추는데 바닥면에서 몇 cm요? 30cm에서 60cm 유지하는 게 좋다. 출입문 개방 시 손등으로 확인 후 뜨겁지 않는 경우 개방하고 뜨거우면 절대 개방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자, 출입문을 손등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자,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는 자세로 문을 손등으로 대서 문이 뜨거우면 이 문을 통해서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출입문을 손등으로 확인하는 방법 어때요?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는 자세로 자, 손등으로
문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대봅니다. 손등으로. 그래서 뜨거우면 빨리 반사적으로 자, 손을 치워야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거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손등으로 확인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를 지금 제가 다 여기다가 파란 글씨로 해놨어요. 자, 피난 경로 폐쇄 시. 자, 다른 방향 계단을 이용하면 되겠고요. 자, 지상층으로 피난 불가시는 뭐예요? 옥상층으로 피난하라고 그랬죠. 자, 옥상 문은 화재 시 뭐예요? 자동으로 바로 개방되는 구조여야 되고, 자, 수동 개방은 어떤다고요? 수동 개방은 거기에 열쇠가 항상 있거나 또 수시로 상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 뭐예요? 그게 자, 뭐 주인이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죠? 그 경비실에 있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데 경비실에 있는 것도 안 돼요. 자, 그 키를 바로 옥상문 옆에다 두고 자, 그 문을 열면 경비실에서 알 수 있도록 알람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방을 해서 수동 개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옥상으로 대피하는데 문이 폐쇄돼 가지고 못 나가서 질식사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자, 이거는 앞에 나오죠. 앞에 저기 뭡니까? 건축 관계 법령 할 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이니까요. 자, 뒤에 봅니다. 여기에는 자, 여기 봅니다. 다시. 자, 자의소방 활동 흐름 있죠. 플로우 차트인데요. 이 흐름 보니까 자, 비초응방피가 아니고 비지초응방피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비지자를 G통계를 넣는 거예요. 자, 비상연락 G통계 초기소화 응급구조 방호 안전 피난 유도 뭐예요? 자의소방대의 팀명이에요. 팀명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업무 활동 흐름 차트예요. 근데 자, 이렇게 G통제하는 거는 이런 식, 또 비상연락은 이렇게 그 다음에 초기 소화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응급구조는 이렇게. 근데 이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자, 자의소방대의 그 팀이 비초응방피, 그 다음에 하나 더 넣는다면 비지초응방피.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해설서 소방안전 및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방안전 및 교육 넘어갑니다. 자, 1장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자,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자, 7가지 업무, 주요 업무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뭐 있었어요?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있죠. 지금 거기에 관해서 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자, 제일 소방관계법령부터 여기까지 오는 내용이 다 뭐예요? 소방안전관리자 7가지 항목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자, 그것도 지금 하겠습니다. 자, 계획만 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실행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실행. 자, 여기 봅니다. 소방교육 훈련. 이거는 넘어가고요. 여기 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관점이에요.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고 그랬죠. 소방 교육 및 훈련은 연 1회 실시하고요. 뭐예요? 관할 소방서장이 필요하다면 2회에 걸쳐 더 실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추가로. 자,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도, 여기 나오네요.
이해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별 3개 1, 2, 3급. 자, 소방교육 훈련. 자, 이어서 계속합니다. 자, 소방교육 및 훈련을 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요. 실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자 중심 원칙, 동기부여 원칙. 자, 이거 또 뒤에 보면 현실성의 원칙도 있어요. 뒷페이지에 현실성 원칙 뭡니까? 또 목적의 원칙, 목적이라고 있어요. 목적의 원칙, 또 실습의 원칙, 경험의 원칙, 관련성의 원칙,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자, 이것들을 다 외울 수는 없는데요. 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유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학습자 중심 원칙, 동기부여 원칙, 목적 원칙, 현실성 원칙, 실습 원칙, 경험 원칙, 관련성 원칙 이런 것들은 대충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혹시나 이 큰 거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여러 번 읽어서 머릿속에 넣어 주시고요. 자, 이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내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학습자 중심 원칙은 이 학자 따고요. 이 학자를 따고 학한 감시예요. 자, 학한 감시. 학한 감시, 착한 감시가 아니고, 자, 착한 감시를 해서 연상해서 생각하면 되겠어요. 학한 감시. 착한 감시 아니고 학한 감시예요. 학습자 중심에는 자, 학습자 감동이 있는 교육. 감자 여기 있죠. 자, 학한 감시.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습득 가능한 분량을 교육시켜야 돼요. 자, 막 한꺼번에 막 여러 개 해서 자, 임무를 숙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씩 해서 교육 및 훈련하고요. 자,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점차 자, 교육을 해야 돼요. 자, 기능적 이해의 비중을 두면 되겠어요. 뭐 뒤에는 잘 모르더라도 한 번에 한 가지씩 자, 습득 가능한 분량을 한다.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점차 교육을 실시해 나간다. 자, 학습자에게 감동 있는 교육해야 된다. 감동 있는 교육. 자, 감동 있는 교육이에요. 자, 그래서 한, 감, 쉬예요. 이것만 일단 외워놓으면 이 동기부여 원칙하고 섞어놓으면 자, 구별이 되겠죠. 이거 다시 말합니다. 학습자 중심의 원칙, 학한 감시만 알면 자, 이거를 이렇게 서로 섞어 놓더라도 자,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세 개 하고요. 학습자 중심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해놓고 뭐예요? 교육에 재미를 부여해야 한다. 이거를 여기다 딱 써놓으면은 자, 이거 학습자 중심의 원칙이 교육에 재미를 부여해야 한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자, 어리둥절하면서 못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외워놓으면 자, 이건 동기부여 원칙의 것이구나 하고 이걸 딱 찾으면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이거를 갖다가 동기부여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요. 이거 세 개 중에 이걸 여기다 끼워놓으면 또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 학한 감시 꼭 알아야 두셔야 되고요. 동기부여 원칙법입니다. 자, 이거 여러 번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교육의 중요성 전달하죠. 학습자를 위해 적절한 스케줄을 적절히 배정해야 되고요. 교육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핵심 사항에 교육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자, 이것 중요합니다. 5번, 6번, 7번, 5번, 6번, 7번을 여기다 섞으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학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학습자 중심이니까 좀 맞을 것 같죠? 교육에 재미를 부여한다.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을 활용한다. 자, 이 세 가지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동기부여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해서
학습자에 대한 보상, 교육에 대한 재미, 교육에 대한 다양성 넣고요. 자, 이거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름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이렇게 되면 동기부여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찾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외워주세요. 학한 감시, 학습자 중심 원칙은 한 번에 한 가지, 감동 있는 교육,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 자, 동기부여 원칙에서는 자 밑에까지 다 볼게요. 사회적 상호작용, 를 제공해야 된다. 사회적 상호작용, 전문성을 공유해야 된다. 초기 성공에 대해 격려해야 된다. 자, 초기 성공에 대해서 격려하고 전문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교육의 다양성, 교육의 재미, 학습자에 대한 보상, 핵심 사항에 대한 교육 포커스, 교육은 시기적절하게, 학습을 위해 적절한 스케줄 배정, 교육의 중요성 전달. 자, 이건데, 자, 5, 6, 7 중요합니다. 자, 이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뭐, 딱 제가 빨간 것만 하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자, 뒤에 갑니다. 자, 학습자 중심 원칙, 동기부여 원칙, 이거 큰 타이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교육 및 훈련의 실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가지고요. 자, 여기 목적의 원칙, 현실성의 원칙, 실습의 원칙, 경험의 원칙에 이 중에 3개 넣고요. 엉뚱한 아닌 거,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 하나 쏙 집어내면 또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큰 타이틀도 알고 있어요. 목적의 원칙, 현실성, 실습, 경험, 관련성 원칙에다가 앞에 배웠던 뭐예요? 학습자 중심 원칙, 동기부여의 원칙. 자, 그거 자, 다 학습자 중심, 동기부여, 목적, 현실, 실습, 경험, 관련.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별 3개 1, 2, 3급이고요. 합동소방훈련에 실시했습니다. 합동소방훈련 실시. 자, 어디하고 합동소방훈련 한다고요? 관할소방서하고 하는데요. 이때에 자 특급하고 1급은 한다고 그랬죠. 특급 1급은 합니다. 저기 봅니다. 합동소방훈련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소방관서와 함께 실시하는 훈련으로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이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관점이죠.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데, 자, 명령은 아니에요. 자, 협의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위소방대 초동조치 능력을 배양합니다. 합동소방훈련을 하는 그 목적은, 자, 목적은 뭐예요? 자위소방대의 초동조치 능력을 배양해요.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개인별 임무 분담 체계 확립하고요. 대상물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방화 대책을 수립하게 되고요. 소방관서 유관기관의 역할 분담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합동훈련의 목적은 무엇냐 하면 이 4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 빨간 것이 여러 번 읽어두세요. 자, 밑에 봅니다. 합동훈련할 때 준비사항이 있어요. 준비사항. 자, 훈련 기자재 준비해야 되고요. 사전 점검 계획하고요. 자, 피난상 장애 요인 점검 제거를 해야 됩니다. 피난상 장애 요인 있겠죠. 자, 피난할 때 이런 거를 자, 루트를 점검하고 뭐 장애 그 요인이 있으면 제거해야 되겠죠. 자, 훈련 기자재 준비, 사전 점검 계획, 피난상 장애 요인 점검 제거, 이거 3가지 또. 자, 그리고 요 밑에는 뭐 별로. 자, 넘어갑니다.